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전에 어느 TV에 뭐 어린이 프로인가 보면은 그런 노래가 나왔죠. 지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따분합니까? 뭐 그러저러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저 타성적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지, 어떤 마음, 느낌으로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지만은 뭐 물어도 대답도 없고 그저 듣는 이들이 미소만 짓고 혼자 답변을 하겠지요. 오늘은 정강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 신도들은 많이 압니다마는 정강 스님은 이 도인이라고 소문이 났고 인천 용화사에서 주석을 하시다가 입적을 하신 큰 스님이죠. 그 스님 희상에 내가 73년도에 선원에서 3개월을 살았습니다. 참 저는 지금까지 절에 와서 살면서 선방이야말로 나의 마음을 안정을 시켜주고 머리를 깎은 보람을 느끼게 한 그런 곳으로 지금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는 강원에서는 이론을 공부를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충청시야 큰 스님들을 모시고 살다가 보니까 거의 사회생활이나 비슷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9시에 자기까지 글 읽고 청소하고 또 울력도 하고 이래서 나는 절에만 들어가면은 그 좋은 분위기에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해서 상당히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강원 생활에서는 도리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함이 더 많이 왔고 번외망상도 또한 숱하게 일어나서 여러 종류의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4년 강원 마치고 글도 가르치고 하다가 몸과 마음이 고달파서 그곳을 떠나서 처음 간 곳이 인천 용화사였습니다. 그곳은 확연히 강원과는 달랐어요. 일단은 따지지 않습니다. 분별심, 나누는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알 수 없는 한 생각에만 몰입을 하는 그런 곳이 선방이다 보니까 나이나 학력이나 고향이나 그 조건, 어떤
신체적 조건이든지 일체 외형에 관한 거나 그런 사회적인 어떤 학벌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는 것이 선언의 기본 분위기였어요. 오직 알 수 없는 한 생각인 화두에만 몰입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소화도 잘 되고 번외망상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절에 사는 보람을 느끼는 곳이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선이야말로 수행 중에 으뜸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들리는 말이 북쪽의 도인은 정강스님이요 남쪽에는 경봉스님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특징이 정강 큰스님께서 매일 새벽에 예불을 하고 나서 참선에 대한 법문을 하는 것이 다른 선언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성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방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는 사람들을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 20여 명 성객들이 모여서 하는데 하루 8시간, 시간도 많이 정하지 않아요. 4번에 나누어서 2시간씩 홀가분하게 말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불평불만을 하면은 쫓겨나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공부에 몰두를 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3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참으로 참선이야말로 이렇게 안정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또 자신감이 있게 하는 이런 수행 방법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지내는데 새벽 법문 중에 정강스님께서 법거량을 한 얘기를 하면서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도인 노릇을 하면서 수자들을 지도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3번이나 법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통도사 승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 경청을 하고 이랬는데 내용이 정강스님은 뭐 일찍이 견성을 했다, 도인이 되었다 이제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통도사 경봉스님이 참선을 하다가 깨달아 가지고 하도 좋아서 미쳐서 날뛰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대요. 아마 정신적으로 큰 변화가 오면은 하도 좋아서 춤도 추기도 하고 무슨 그런 이상한 행동도 보인다는데 잘못되면은 정신이 완전히 미친 사람도 있고 순간적으로 하도 좋아서 미친 척하는 이도 있고 또 거짓말로 또 자기 과실을 위해서 조금 알아가지고 크게 안 것처럼 헛소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통도사 경봉스님은 도인이 되어서 미쳐가지고 잠도 안 자고 욕을 하고 욕에도 법문이 있다고 하고
이상하게 됐다. 그런 소문을 정강스님이 들었대요. 그래서 통도사로 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어느 정도 잘하는지 들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바둑이라든지 뭔가 고수들끼리 다투어 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도가 높아서 서로 들어보는 것을 법거량을 한다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 따져 물어서 누가 도가 높은지, 진짜 도를 깨달았는지 법거량을 하러 옵니다. 실제 스님의 말씀이라 들은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름이라 중간중간에 오면서 나무 그늘에서 정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통도사에 오니까 인산인해로 신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입승 스님이라는 스님이 정강 스님을 알아보고는 그때 경봉 스님이 큰 법당에서 법문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입승 스님이 정강 스님을 법당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법거량을 하도록 했대요. 스님 말씀이, 경봉 스님이 법상에서 눈이 부리부리하게 해가지고 눈에 광채가 나고 이러는데, 그때 입승 스님이 밀어넣길래 정강 스님이 척 법상 앞으로 나가서 내가 허공에다가 원상을 그려놓고 이랴타 불이랴타, 그 원상에 들어와도 치고 나가도 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경봉 스님이 손을 들고 X자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죽었느니라 이 자리에 묻어라, 그렇게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대요. 그 뒤에 법상에서 내려와서 두 사람이 옥련봉이라고 하는 아마 옥련암 근처에 가서 얘기를 한참 하고 해그름에 내려와서 우리가 법형제를 맺었다. 그래서 자신이 미쳐 날뛰는 경봉 스님을 바로 잡아 주어서 지금 남쪽에서 성객들을 지도하고 있다. 내용은 자기가 도가 더 높아서 미쳐 날뛰는 경봉 스님을 바르게 지도해 주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조실로로 하는 성철, 향곡 이런 스님들은 정강 스님이 인정 안 해요.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 스스로가 도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고, 경봉 스님은 자신에게 지도를 받아서 바른 선사가 됐기 때문에 정강 스님 제자들은 극락암에만 보냈지 해인사나 묘관음사, 향곡 스님 계시는 데는 절대로 안 보냈어요. 다른 선방을 가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도를 해준 경봉 스님만 인정을 하는 법문을 한 3번쯤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가만 들으니까 재미는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누구한테 알아볼 게
또 그 당시의 상황을 경보 스님, 큰 스님한테 직접 여쭤보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찾아서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바로 경하 스님이었어요. 경봉 스님의 사제입니다. 이 강사 스님이었는데 얼마 전에 통도사 주지를 했던 영배 스님의 스승이었고, 영배 스님은 우리와 같이 통도사 강원 15회 동창생이었기 때문에 수소문한 끝에 경하 스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구화스님이라고 하는 월화스님 스승이 입적을 해서 빈소를 차리고 있었을 때인데 경하스님이 그 빈소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경봉스님과 같이. 그런데 그날에 입승스님이 정강스님을 모시고 그 빈소 있는 방에 왔대요. 법당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고, 그때에 정강스님이 방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원상을 그리고 입야타 불입야타 그랬대요. 그것은 격 위의 돌이라, 정신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참선을 많이 한 스님들이 자기가 느낀 공부의 상태를 말이 아닌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알아보는 그런 특별한 어떤 말이나 모습을 괴괴돌이라고 하고, 그렇게 따지는 것을 법거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상을 그려놓고 들어와도 치고 나가도 친다. 그러니까 경봉스님이 부채를 들고 있다가 부채로 그것을 쓸어버리는 흉내를 내면서 그 정도 도리는 나도 벌써 알았다 이랬대요. 그래 하고 나서는 둘이 참 나가더니 한참 있다 들어와서 경하스님 보고 우리 둘이 법행제를 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참선을 하다가 도가 터져가지고 미쳐 날뛰고 가라앉았을 때 그 이후의 일이랍니다. 그때는 이미 그런 상황이 지나간 뒤인데 정강스님은 그 상황일 때에 자기가 법문을 해 주어서 바르게 되었다. 약간 아마 조금 부품하게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전후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의 말을 들으면은. 그래서 결제 때에 그 법문을 한 내용이 불교 신문에 실렸어요. 그래가지고 극락암 경봉스님 제자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고 경봉스님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아이고 그거는 벌써 그 이후에 일인데,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어가지고 얼마 뒤의 일인데 내가 왜 그 스님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아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경봉스님 맞상자가 벽안 큰 스님이었는데 그때 통도사 큰절에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극락암에서 반박을 불교 신문에 또 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선객을 지도하고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느냐.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했을 때에 맞상자인 백안 스님이 그때 나도 통도사 있었어요. 극락암에 올라가셔서 그 경봉 스님과 그 사제들을 보고 그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자주 해서 되겠는가 이래서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사자전승, 스승과 제자가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인가를 해 줌으로써 다시 그 도인으로서 지도할 만하다고 하는 인가 제도가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서 유명한 인도 향지국 왕자의 아들로 선법을 가르치려고 중국으로 온 달마가 초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가를 받은 분이 해가, 3조 승천,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6대 조사가 각각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법맥을 이어왔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6조가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 상당한 분란이 있었죠. 신수라고 하는 사람과 5조 홍인이 쌍벽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미 그때에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세속화, 권력화돼 가지고 자기 문중끼리 세를 과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흘렀기 때문에 6조 이후에는 정식으로 그런 법규량을 해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뒤에 그런 문중끼리 자기 세력을 공고하기 위한 그런 인가 또 법거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법거량이 근래에 가장 그럴듯하게 있었던 부분은 정강스님과 경봉스님과의 문답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 유형의 그런 문답이 있었지만은 거의 자기 과시를 위한 장난기 어린 것이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모습으로 법거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지요. 그때에 인천 용화사에서 있었을 때에 어떤 젊은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큰 스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왔대요. 그래서 이 새벽 예불을 끝나고 법문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도 그 예불에 참여해가지고 정강 스님이 물었어요. 경기도 어디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큰 스님께 인정받으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강 스님께서 너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견처가 생겼다고 하니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법상 앞에서 삼배를 하고 한다는 말이 양말 한 짝입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얘 이놈아 한쪽 마저 내놔라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가버렸어요. 그건 뭐
완전히 참 우스운 문답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도 아마 생존해 있지 싶은데 정진을 오래 했다고 하는 수덕사 스님이 있었는데 키가 크다 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스님이라요. 이 스님은 어느 날 반살림 3개월 중에 한 달 반을 반살림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가 이제 친분이 생기고 또 진도 빠져가지고 공부가 잘 안 돼요. 반살림 끝나면 공부는 안 된다. 공부는 다 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래요. 반살림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새벽에 또 나가더니 조실스님께서 안수정등 기능장구에 달다라고 했는 말이 납자들을 쏘겠습니다. 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얘 이놈아 니네 말해봐라 하니까 제법 불용입니다. 모든 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안수정등 이 중생이 사는 세계에 꿀을 빨아먹는 그 예의가 있잖아요. 오용락을 비유를 해가지고 그때 그 맛이 어떠냐. 정강스님이 한참 공부를 할 때에 만공스님, 해월, 수월 뭐 이런 큰 스님한테 용성스님하고 달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인가를 받았다.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스님은 그 말이 납자들을 속인 말입니다. 뭐 이런 식이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스님은 반살림 지나고 나면은 떠나가야 할 명분을 법거량을 하고 법문답을 하고 갔다. 이 소리를 자주 다른 데서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할 때에 정강스님이 꼴밤을 주는 형식을 하면서 얘 여놈 또 도졌구나 하고 이러더라고. 네. 떠나갈 명분을 그냥 가면은 중간에 이 간 사람으로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문답을 하고 갔다. 그러면 큰 허물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거량을 하는 경우가 그나마 그때는 애를 쓰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용화사로도 오고 용화사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선방에서도 해제 때는 여러 그런 공부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선문답으로 주고받는 그런 해프닝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없어진 상태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묻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주변에서 공부하던 사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도 공부를 좀 해서 저렇게 문답을 큰 스님하고 해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나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한 3일은 공부를 잘 합니다. 열심히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지금은 선언에서 우유 중에도 매일 우유, 서울 우유를 찾고 냄새나는 두리안에다가 무슨 좋아하는 커피 기계를 짊어지고 선방으로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기한의 발도심이라 용화사에서는 아침에 누룽지를 죽을 만들어 먹고 일체의 반찬이나 음식에 대해서 전혀 불평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가 되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심지어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선방에 짐을 싣고 가는 이 시대에는 정신적인 빈곤은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은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고 행복은 여러분들 가슴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 그러한 삶의 행태가 따분하고 또 뭐가 뭔지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잘들 계십시오.